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학교나 직장에서는 그럭저럭 집중하던 일도 집에만 들어서면 갑자기 모든 동기가 사라지는 느낌. 저도 딱 그랬습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학교 앞에서 자취하며 의전원 입시를 준비할 때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 자취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버스를 두세 시간 통학하던 때보다 공부를 더 못했어요. 편의점 음식, 밤샘 게임, 완전히 무너진 루틴, 결국 첫 해에는 불합격했었죠. 하지만 그 실패가 저에게는 돌아보니 소중한 깨달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ADHD인지도 몰랐지만 재수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제 뇌의 환경 의존성에 맞춰 나름대로 극복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전공의가 되어서도 그때의 경험들이 계속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그게 다 ADHD 특성에 맞는 대처법이었더라고요. 오늘은 그 힘든 과정에서 얻은 구체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지는 걸까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이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이상해요. 도서관 가면 집중 잘 되는데 집에만 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이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ADHD 뇌의 특성상 환경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취 시절을 보면 통학할 때는 버스 안에서도 단어장도 보고 학교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취방에 혼자 있으니까 침대가 보이고 컴퓨터가 보이고 냉장고도 보이는 순간 제 전두엽은 이미 공부 말고 다른 거 하자는 신호로 가득 찼어요. ADHD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일반인과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자극, 게임이나 유튜브, 간식에는 과도하게 반응하지만 미래의 보상, 시험 성적이나 성취감에는 뇌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집은 바로 그 즉각적인 만족 자극들의 보물창고죠. 그럼 집에서는 아예 공부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매번 밖에 나가서 공부하기엔 번거롭고. 아니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첫 해 실패 후 재수할 때 깨달은 건데요. 집에서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보다 내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설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ADHD에게는 환경이 곧 의지력입니다. 일반인들은 의지로 극복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의지력 대신 시스템과 환경을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재수 때 터득하고 나중에 전공의 시절에도 계속 발전시켜온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물리적 차단이에요. 침대가 보이는 방에서는 절대 공부하지 않았어요. 거실 식탁이나 베란다에 책상을 옮겼죠. 핸드폰은 아예 다른 방에 두고 나왔어요. 두 번째, 강제성 부여예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스터디 그룹에 가입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학원에 출석 체크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안 하면 벌금도 있고요. 나중에 전공의 때도 비슷한 원리로 개인 연구 논문 준비를 계속 미루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과 정기 면담 일정을 잡아서 강제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만들어서 해결했어요. 세 번째, 루틴의 힘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인강 듣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는 거죠. 지루해 보이지만 이 반복이 제 ADHD 뇌에는 안정감을 줬어요. 환경이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하겠어요. 이 정도 환경에서 무슨 공부가 되겠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제가 가장 오래 시달렸던 게으른 완벽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전공의 시절 개인 연구 논문을 준비해야 했는데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직이라 피곤한데 무슨 논문을. 집에서는 자료가 부족한데 주말에 도서관 가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몇 달을 미뤘죠. 근데 도서관에 가도 너무 시끄러워. 조용한 곳을 찾아도 책상이 불편해. 완벽한 환경은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ADHD 플러스 완벽주의 조합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제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원히 시작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터득한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60% 환경 플러스 5분 약속 규칙. 환경이 60%만 갖춰져도 일단 5분만 시작하세요. 저는 병원 당직실 침대 옆 작은 책상에서도 일단 논문 파일만 열어보자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일단 시작하면 한 문단은 읽게 되더라고요. 둘째, 완벽한 하루 대신 불완전한 10분 모으기예요. 오늘 8시간 완벽하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단어 10개만. 불완전한 10분을 하루 6번 모으면 1시간이에요. 완벽한 0시간보다 100배 낫습니다. 셋째, 환경 탓 신호 알아차리기.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시작이 두려운 걸까? 저는 이걸 깨달은 순간 제 완벽주의가 사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는 방어막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써도 자꾸 미루게 되고 자책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재수 시절과 전공의 시절 내내 왜 나만 이럴까? 정말 게으른 인간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매정하게 비난했었거든요. 하지만 ADHD 진단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차이라는 것을요. 제가 재수 때 겪었던 어려움들, 전공의 때 반복했던 실수들 모두 치료가 필요한 증상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시인 사람이 안경 없이 글자가 안 보인다고 자책하진 않잖아요. ADHD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집중력 안경이 필요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자기 비난 대신 자기 이해로 전환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내 뇌는 환경에 민감하구나로 바꿔보세요. 또 밀어내 최악이야 라고 자책을 할 때는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은 환경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라는 비교 대신에 사람마다 뇌가 다르니까 방법도 달라야지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재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에너지를 환경 설계하는 데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작은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집에서 공부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ADHD 뇌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이 곧 의지력이다. 물리적 공간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 강제성을 활용하라.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시스템의 힘을 빌리세요. 세 번째, 자기 비난 대신 자기 이해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낼 수 있어요. 저처럼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재수 때 터득한 방법들이 전공의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ADHD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ADHD라서 다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하는 용기가 여러분의 강점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집중력 팁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